기온도 바꾸게 되고 또 날씨도 추워서 오실 분들이 많이 못 오신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오늘 너무 귀한 자리가 오늘 마련돼서 저희 자유환경 프로모션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참 오늘 가장 바쁘신 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님을 초청한 저희 자유환경 프로그램 초청 강연회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국민의례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주악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필요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자유환경 포럼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뜻을 갖고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만 한 4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환경 포럼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좀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먼저 송강호 상임대표님 참석하겠습니다. 직전 상임대표를 역임하신 김희재 공동대표님, 김용균 공동대표님, 이원찬 공동대표님, 이규태 공동대표님, 여기 김송재 상임이사님, 노철래 상임이사님, 저는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규철입니다. 이승구 대변인님,
김유정 사무처장님, 예, 송정석 상임이사님, 윤영덕 상임이사님, 예, 우리 장경우 전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기타 또 우리 김두현 한중 국제 중의연합 회장님도 참석하시고, 예, 참석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면서 일일이 다 소개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광호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바쁜 의정 활동을 뒤로 하시고 우리 포럼을 위해서 또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원님에 대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또 여기는 제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우리 장경우 의원님께서도 와주셨는데, 장경우 의원님은 저하고 소대장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자유헌정 포럼과 그 자매 포럼이 많습니다. 한 19군데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것을 다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오늘 우리 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문자로 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의원님께서는 여기 오신 분이 다가 아니다. 서울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골고루 한 4, 5천 명의 국민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주 의원님이 한 3선이나 4선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주부 권력한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는 권력한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우리 자유헌정 포럼에서 어느 분을 모실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딱 1등을 뽑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창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주진우 의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소개해 드릴 게 없죠. 그러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그 소편제의 그 중요 음악이 살다 보면입니다. 살다 보면은 제목이 좀 좋아서일까 가수들도 여러 번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가수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조건이 다 있는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마치 단두대에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듯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전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가는 솟죠. 환율은 높아지죠. 따라서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죠.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지고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풍전도와 백적 간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있죠. 국민들의 소가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찰나에 성광 같은 한 줄기 해안으로 정부를 꾸짖고 지적하고 그 잘못을 국민에게 알리는 새로운 정치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장경 도적들을 그 진상을 국민한테 알리고 또 지금 3시에 영장심사가 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내란 공범이냐를 시단이 떠들고 있는 젊은 정치인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진우 의원께서는 죽인 댓글 부대도 찾아내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 국감을 이렇게 보시면 소개하는 그 밑에 쫙 하니 막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건 전부 제가 알기로도 조선족들이고 중국인들이 또는 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학생들이 전부 지령을 받고 쓰는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고발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준의원을 또 고발해 또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제가 성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진우 같은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국민들의 소가리를 좀 풀어주고 거기를 기대마진하지 않는 이상 진짜 50대 부산 해운대 갑구 출신 우리 주진우 군의 생생한 기록은 유튜브에서도 있고 또 네이버에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진우 의원이 등단할 때 우려 같은 박수로 용기와 함께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렇게 자유한정 포럼에 계시는 또 선배 의원님들, 또 TV에서만 뵙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선배님들 또 자유한정 포럼 회원님들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오늘 강의만큼은 제가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서 추경호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오전에 규탄할 거 다 규탄하고 언론에 인터뷰할 거 인터뷰 다 하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 모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같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일이 바빠서 저는 저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검사생활, 변호사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제가 수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뭐 수사를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양심상 문재인 정부 정권 2년 차긴 하지만 이 사건을 봐줬다가는 제가 감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년 차 그때는 국민들이 깜빡 속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70몇 프로 됐을 때 그때 눈치 보지 않고 저 환경부 장관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주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 쫓겨났지만 결코 후회가 안 됩니다. 제 양심에 바르게 섰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정권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권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마 건국전쟁 1, 2도 제가 예전에 공무원으로 계속 있었다라면은 영화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건국전쟁 1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아마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제가 무슨 선거 캠페인으로 한 것도 아닌데 건국전제 1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남자애고 그 친구도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고등학번인데요. 근데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건국전제 1, 2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지금 이재명 정부 실정에 대해서 불이 감싸고 싸우느냐.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저까지 포함해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어떤 성장을 그래도 누렸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반석에 섰는데 내 아들, 내 손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기회의 한 절반이라도 받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끝까지 싸운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반격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자유우파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랍시고 앉아서 대한민국 다 망치는 걸 꼴 보기 싫어서 TV도 다 꺼버렸습니다. 유튜브도 안 봅니다. 저도 대선 바뀌고 나서 며칠은 정말 소갈이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루 이틀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이번엔 정말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어디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고요. 여기 계신 저보다 훨씬 경험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강의 들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보고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좀 희망적인 것은요. 10대, 20대 또 30대 청년들이 정말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미숙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 정신의 깨끗함과 어떤 압도적인 도덕성 그리고 영민함 이런 것들이 저는 기성세대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때는 20, 30대 하면은 그냥 의례잡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청년들과 어떤 어젠다를 공유하고 미래를 고민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관심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빚을 이렇게 내서 되겠는가 아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때 600조로 관리되던 빚을 헌정 이래로 400몇십 조를 그냥 허공에 뿌려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돈을 허공에 뿌리지 않고 우리 AI 개발하고 이런 거 했으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 저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잘못했던 거 지금 똑같이 반복합니다. 빚을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51%인데 이것도 많은데 우리는 기축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권 끝날 때쯤 되면 부채 비율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환율이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빚을 떠넘겨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이제는 기업들 보고 앵거리를 시킵니다. 수출해서 오면 빨리빨리 달러를 보유하지 말고 원화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창의와 효율을 누려야 될 기업이 이재명 입만 맞춘다고 환율 조작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너무나 이런 상황이 너무나 직관적이고 또 청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다리에 힘 안 빠지고
끝까지 싸우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는 자유우파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들이 다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깨어난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성세대들이 보호하고 또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그 청년들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진화시킬 거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청년들이 중국인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인들 단순하게 저 좌파 사람들은 중국 혐오, 지들은 성적이 다 찍고 미 대사 지낸 사람들 막 화형식 하고 지금 관세 협상하는 기간에서도 뉴욕까지 나라 혈세 써가면서 날아가서 거기서 반미 시위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왜 중국만 감쌀까요?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인종이나 국가 전체를 혐오하는 거 저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체제는 지금 심지어 법으로 국민들한테 간첩을 시킬 수 있는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명령하면 관광객도 몰래 가서 우리 군부대, 미군부대 사진을 몰래 찍어서 공산당에 갖다 바쳐야 거기서 해코지 안 당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무비자 통해서 중국인들 막 들어오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친중 정책을 하는데 여기서 범죄 저지르고 중국으로 나르면 자기들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간첩하고 기업들 스파이 짓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관광객이라고 와서 물론 관광을 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써주는 건 감사한 일이죠. 저는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무비자라는 국경을 훤히 뚫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그 중국인들이 범죄 저지르고 어쩌다가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 가정은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는 중국인들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주권 국가라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중국과 관련돼서 범죄자, 최소한 범죄자와 간첩,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막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서해 관련해서 구조물을 중국이 3개인가 설치했습니다. 중국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거기서 연어를 키운답니다. 거기서 물고기 양식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서 위성사진을 찍어보니까 헬기장이 있어요. 아니, 어느 기지가, 어느 정상적인 어업인이 바다에서 양식을 하면서 바다 양식하려고 그러면은 운반도 있는데 자기 연해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왜 중간구역까지 그 먼 땅까지 와서 양식장을 세우며 그 양식장에 헬기가 내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도 똑같이 했던 수법입니다. 이렇게 구조물 설치하고 나중에 거기가 자기들이 영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야금야금 군대 파병하고 군사훈련 해가면서 그쪽에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분쟁지역 만든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힘이 밀린다고 싶으면 그 해당 국가의 땅도 빼앗고 이게 중국이 해온 역사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미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이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 그 좌파 애들 옛날에 중국 가서 유학 간 사람들보다 요새 젊은 친구들 식견이 훨씬 높습니다. 영어 훨씬 더 잘하고 심지어 중국어도 잘해요.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땅 따먹게 하고 문화적으로도 침탈하고 그 경제 규모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포섭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청년이 우리 기성세대가 돼서 우리 나라를 이끌 때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주권국가의 주권성을 잃고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구구몰이하고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요. 중국의 오성홍기를 이번에 반중 집회하는 청년들이 찢었습니다. 정치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그런 겁니다.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국의 공식 행사, 중국과 한국이 뭔가 외교 협상을 맺는 그 현장에서 오성홍기를 찢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 사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자기 집에서 중국 국기 찢었다고 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법은 그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조기 찢은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넣어놨어야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까지 왜 뻔히 죄도 안 되는데 그 청년들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기소할 것처럼 겁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겁을 줘서 아니면 피곤하게 만들어서 조리돌림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이랑 싸우면서 현재 10건도 넘게 고발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은 쫄아서 좀 덜 싸우겠죠.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도 싸워봤고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도 좌파가 얼마나 더럽게 싸우는지를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당하면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제대로 찔렀구나. 오히려 요새는 고발 안 당하면 서운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 그 이슈 제기해서 왜 대통령이 우리나라 서버가 다 불타고 있는데 얘는 가서 쳐 웃고 있냐? 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 했어요. 마치 예능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주진호가 허위사실 했다라고 해서 제가 준 거 드림이니까 결국은 잘했겠죠. 김민석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이 2억, 검소하게 살아서 2억이 아닙니다. 평생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아들 유학 다 몇 억씩 쓰면서 보내고 자기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난 삥 뜯어서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금 내고 정당하게 재산을 축적했던 우리 자유우파 사람들이 2억이라고 해서 그걸 비판 못합니까? 저는 출판 기념회 경조사 물론 할 수 있죠. 좀 심해요. 겨우 국회의원 된 지 다시 김민석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지 5년 동안 그런 식으로 8억을 땡겼습니다. 2억은 아들 유학비라고 하니까 빼줘도 그래도 6억을 땡겼어요. 그러면 세비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안 하나도 안 내고 이상한 법안들 만들면서 1년에 써도 아무도 영수증도 없고 세금도 안 내도 되는 현금을 1억 2천씩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들킨 것만 그렇게 땡긴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또 고발하고 저는 이왕 베린몸 고발 이왕 당한 거 제가 다 몰아서 고발 당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유튜버도 시작했습니다. 제 유튜버 이념해서 싸우다가 고발 당하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 정도 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식견 또 경험을 너무나 존중하고 그 레거시를 정말 존중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때 질문 받을 때 당명을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당명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유우파가 지켜왔던 대한민국 가치를 지금 좌파 애들한테 좀 공격당한다고 해서 함부로 버려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시든 제가 경청하고 제가 혹시 대한민국에 바로 서는데 뭔가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고 있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저는 댓글도 다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고 새로 찍은 영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1년 동안 저 그때 변호사로 돈 많이 벌던 때입니다. 근데 너무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니까 돈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 들어서 다 집어치우고 1년간 그냥 선거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해보니까 좌파 애들은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고 영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 선동과 지들끼리 하는 짬짬에 대해서 조폭 문화 선동하고 남들 속이고 이런 데 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유우파의 칼이 돼서 걔네들이 선동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깨 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저희가 워낙 많이 데려와서 내용도 많지만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를 이 자리에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왜 저기서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까? 일단 특검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특검이 왜 특별검사라고 붙이겠습니까? 권력이랑 싸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 선배 의원님들 다 특검 받아도 보고 특검 해보기도 하시고 다 결정해보셨지만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특검은 야당의 전유물이지 여당이 야당 탄압하는데 특검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봤잖아요, 이재명 새끼. 말이 안 되는 거죠. 400억. 돈을 400억, 500억씩 쳐가면서 자기 돈 500만 원이나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돈 5만 원도 안 쓸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민 혈세라고 다 세금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낸 세금 다 엉뚱한 데 쓰면서 특검 만들어서 하니까 이 특검이 다 자기 한 자리 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영장 청구한 조은석 특검 저도 검사 때 압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언론 플레이 잘하고 본인 공정하게 안 하고 본인 일신상의 영달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저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계 다 그렇게 평가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 하면서 감사위원 시기나 되면은 국가의 원로 아닙니까?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나 좌파든 우파든 감사위원 정도 되면은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굴하게 어떻게 정권에 빌붙어서 뭐 한 자리 해보려고 감사위원인데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몰래 만나서 자료 주다가 들켜서 감사원 후배들한테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수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용납 안 돼요. 미국도 특검제도 없앴습니다. 특검을 해보니까 맨날 인기에 영합하고 죄 안 되는 것도 덮어씌워서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장 자리 딱 비워놓고 조은석 보고 칼춤 한번 제대로 쳐봐라.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만약에 의원들 많이 잡아넣으면 너 감사원장 시켜줄게. 이런 구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점은 좌파라서 그런지 역시 실력이 없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제가 영장을 다 봤거든요. 제가 영장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오늘 그냥 대부분 기다리지 마시고 보통 새벽 1~2시쯤 결론 나거든요. 1~2시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기각이냐?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잖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영장에 공범이 누군지를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아니, 덮어씌우려고 해도 내란은 혼자 합니까? 공범이 있어야 돼요. 공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뜻이 뭡니까? 내란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씌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런 실체가 없다 보니까 혼자 하는 내란이 된 겁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코미디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범을 어떻게 못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혹시 그때 그 비상계엄 때 혹시 인신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추경호 대표랑 같이 국회로 걸어 들어갔어요. 대화도 나눴습니다. 같이 나라 걱정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무한 반복되는 탄핵과 특검, 그것으로 인한 국정마비, 그리고
비상계엄은 다들 예측을 못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전국 상황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하는 걱정. 다 대한민국 국민들 나라 걱정에 밤잠 못 잤나요?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호 대표한테 내란을 위해서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표결 방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표결 방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에 제가 헛웃음이 나는데요. 영장에 표결을 방해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방해받은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표결을 방해한 사람이 없는데, 방해받은 사람이 없는데 방해를 한 사람만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영장입니다. 근데 이 영장을 왜 무리하게 하냐? 조은석 특검은 법원에서 기각돼도 개딸들한테 잘 보여서 감사원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운운하면서 개딸들한테 잘 보여서 자기가 공천권 주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과는, 공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사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역설적으로 여기에 우리 자유우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청래 지금 세게 붙었습니다. 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경험 많으셔서 딱 보이시죠? 예. 자기들 나라 걱정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누가 공천권 쥐고 누가 다음 자리에 해먹을 거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입 아파서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많은 중국형 후진사법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 헌법 8조가 어떻게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은 특별히 규정을 넣은 거예요.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라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복수정당제가 가만히 있어도 복수정당은 생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헌법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는 그 조항을 왜 넣었을까요? 딱 이런 이재명 독재자 같은 사람 나타날까봐 헌법상 보호장치를 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복수정당제가 보장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빠지면 복수정당제 가능합니까? 위성정당은 복수정당으로 안 치거든요. 러시아 독재정당입니다. 정당 많아요, 근데 거기. 푸틴이 있는 정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성에 거수기하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들이 다 같은 편인데 국민 눈속이 말려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수정당 됩니까? 근데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 그 얘기는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권력에 도취되고 언론도 본인들 지역에 맞게 일부 언론은 들어누웠고, 그 다음에 자유우파를 신봉하던 우리 핵심 중추 세력들은 다리에 좀 힘이 빠지고 실망스러워서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독재로 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청년들 등골 빠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이 사람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 합쳐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저는 반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장동에 7,800억 해먹고 뻔뻔하게 자기 공범사건 항소 포기하고 유하영 부지사 북한에 800만 불 갖다 바친 그 돈으로 김정은 폼 잡으면서 외제 시계 차고 명품 시계 차고 그 딸 같은 딸 7, 8살 된 애들까지 명품백 딱딱 들려가면서 그렇게 착취하는 돈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우리가 간첩들 허용하고 해킹 허용하고 안보 똑바로 못 지켜서 북한의 해킹 부대가 돈 뜯어가죠. 이하영 같은 사람들이 북한의 800만 불 달러로 딱딱 바꿔서 몰래 갖다 주죠. 그런 돈으로 지금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양심 하나도 없이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정도 달라고 하면은 최소한 당이 달라도 그 국가에 대한 국가관과 미래 세대에 대한 철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후한 무치한 놈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이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저는 꼭 정권 교체는 당연하고요. 지금 정권 교체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선임행정관으로 거기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검사하다가 파견 간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검사는 1년만 갔다 오는 건데 탄핵 정국이 되니까 법률상 방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2년 6개월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끝내 제가 부족해서 저의 힘이 없으니까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때 제가 잘 나가던 검사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모셨던 선임행정관으로 쫓겨와서 검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리에서 당시 부산동부지청은 제 기수에서는 가장 못 나가는 자리입니다. 원래 부산동부지청은 좋은 곳이지만 제 기수는 거기 갈 자리가 아니에요. 쫓겨나듯이 박근혜 정부 쫓겨나서 기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에 가는데 저도 처음으로 내가 이 청춘을 바쳐서 그래도 그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젊어서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40대 초반에 쫓겨나서 해운대로 가니까 그냥 마치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생각도 어린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용기를 얻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해운대 가서 쫓겨가서 해운대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해운대 의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때 암울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때 제가 용기 잃지 않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막 나라를 이끌고 그때 그렇게는 못했지만 부장검사를 하든 그냥 평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자기 역할에 맞게 자유우파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를 예시로 들어서 좀 송구합니다만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70몇 프로 지지율이 넘어갈 때 저는 정말 암울해서 이게 정권이 10년, 15년 가는 거 아니냐. 저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쟤네들이 극악스럽게 하는 바람에 또 너무나 무능력한 바람에 정권 찾아왔고요. 또 이번에도 당했지만 저는 자유우파가 당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또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이 방심해서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집값도 똑같습니다. 되게 멍청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집값 잡겠다고 수요를 극도로 억제하고 서울시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내 집 내가 사고 파는데도 공무원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전에 과거 20년, 30년 전에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깨어있고 똑똑한 청년들이 제 1번으로 깨달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기를 이끌었던 분들께서도 이미 그때 경험으로 알고 계시고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한 걸음이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좀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신념만 있으면 조금 생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민주당과 더 싸우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인데요. 요새 말이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저기 가면 5분이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민주당은 한마디 할 때 저는 3마디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일부러 속도를 좀 늦췄지만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야당으로서 투쟁하고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니네 소수 야당이 뭘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선배
의원님들 계시지만 소수 야당일 때도 우리 역할 했습니다. 우리 국민성은요, 일단 정권이 넘어가면 그래 니네 한번 해봐. 소신껏 해봐.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도 좀 길고 사실 좀 기회를 어느 정도는 줍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칼같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 꼬라지예요. 지금 민주당은 레드카드를 너무나 많이 받고 특히 엄청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자체가 범죄자고 자기 재판이 정지돼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 속여서 자기 재판을 없애고 퇴임해서도 감옥 안 가야 되는 그 큰 숙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쉽게 속을까요? 저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소수 야당도 법안 하나 통과 못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안 내고 쟤네들이 잘못하는 거 용기 있게 계속 알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쟤네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만 우리는 선거에서의 승리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식견과 경험을 또 자유헌정 포럼을 통해서 이런 강의도 많이 하시고 강의 내용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시간이 어떤지 몰라서 뭐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뭐 내용들은 다 아시는 것이고 저는 중국인 댓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논의하기엔 작은 이슈인 것 같지만 의외로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여론 조작이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인 댓글 부대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중국인 댓글 부대가 있다라고 막 떠드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중국인 댓글 부대에 도움을 안 받고 그런 댓글 부대에 실체가 없다면 가만 놔두고 저 혼자 떠들어도 제 입만 아프지 무슨 실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증거를 들이밀고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트위터라는 가장 큰 SNS 플랫폼을 인수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중요 원인 중에 하나로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위터는 과거에도 좌파천지라고 할 정도로 좌편향되어 있는 매체였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잖아요. 자기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은 벌 만큼 벌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우파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트위터가 핵심 SNS인 겁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 트위터를 인수했어요.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 기업가들 중에서도 그런 깨인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부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접속 사이트를 본 거예요. 미국인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 자유우파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좌파 위주로 여론이 흐르느냐 라고 봤더니 중국의 접속지가 많은 겁니다. 터키, 중국,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접속을 하면서 미국의 파워 SNS 트위터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접속 국가가 여러 군데냐? 중국은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해킹과 조작을 통해서 체제를 수호하고 돈을 버는 국가입니다. 그럼 북한이나 중국에서 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관에 파견 보내는 사람들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명세는 외화벌입니다. 북한에서 다른 나라 보내가지고 외화벌이 하라고 하는데 외화벌이 수단이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아르바이트해서 외화하나요? 전부 다 해킹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나오는 것은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 X에서 경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모든 접속지를 검색할 수 있게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통쾌했습니다. 그냥 뭔가 한 번에 해충을 확 잡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적절한 비유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만큼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을 한 번에 굳이 예전에도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중국의 접속자들을 찾아서 이거 정상적인 접속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 계정을 삭제해 왔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삭제를 하니까 계속 똑같은 계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공개를 해버린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리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 여론을 호도하던 좌파 트위터들이 나이지리아로 막 뜨는 거예요. 중국으로 뜨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 계정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도 중국 계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개를 찍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기능은 이제 중국 국적을 딱 공개하니까 미국에서도 조금 찬반 양론이 바뀌니까 아시아나 대륙별로 또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으로 있던 사람들이 동아시아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접속하면 우리는 한국으로 뜹니다. 굳이 내가 들어가서 동아시아로 바꿔야 동아시아로 뜨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멀쩡한 국민이 바빠 죽겠는데 트위터 X에 들어가서 자기 설정을 동아시아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뜨고 물론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죠. 기계니까. 하지만 이 현상들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거고요. 제가 강의 시간이 꽤 됐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둑 두는 영화거든요. 좌파 우파랑 상관없습니다. 액션 영화입니다. 내기 바둑을 두면서 싸우는 영화인데 신의 한 수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신의 한 수 예고편을 띄운 거예요. 2년 전 일입니다. 근데 우리 우파 채널 중에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알고 계시죠? 신의식 시간은. 근데 중국의 댓글 부대가 그 신의식의 신의 한 수를 공격하려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 거기 그 유튜브에 가서 야 가짜뉴스 꺼져라 뭐 이러면서 막 욕설도 쓰고 방해활동을 한 겁니다. 댓글 작업을. 근데 얘네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중국인들이니까 또 시스템을 몰라서 신의 한 수 유튜버를 좌표로 찍어야 되는데 신의 한 수 영화를 좌표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 영화 제작자들이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화 잘 만들어서 하려고 올렸더니 갑자기 가짜뉴스 꺼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실제로 언론 보도에 지금 찾아보십시오. 신의 한 수 댓글 치시면 그 당시 언론 보도도 나왔고 아직 그 댓글도 남아있고 제가 제 유튜브에 그 댓글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신의 한 수 영화의 예고편과 유튜브 신의 한 수의 댓글을 구분 못할 정도의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언어를 모르면 그렇게 댓글들을 달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갑자기 쭈루룩 달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조직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미오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왜 우미오당이냐? 중국 돈 중에 마오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오마오입니다. 숫자 5마오를 중국말로 하면 우미오당입니다. 그게 왜 오마오냐? 오마오가 90원이거든요. 댓글 하나 달면 90원 준답니다. 이거 미 국무부에서 조사했고 중국 당국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 댓글 부대를 버젓이 자기 체제를 수호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냥 90원 받고 알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드글드글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 대한 국적을 표기하고 또 이 SNS 활동에서 국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주장을 제가 얼마 전에 이 상황을 알게 돼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이거 같이 좀 싸워주실 거죠? 네. 제가 너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사실 민주당은 깔 건 너무 많죠. 김현지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대장동 이슈도 그렇고 이화영 그 연어 얻어먹고
국회의원식이나 한 사람이 몇 점 얻어먹었다고 이재명을 모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슈부터 부동산, 뭐 관세, 주실 거는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실 것으로 알고, 오늘은 뭐, 정도 제가 처음 뵈서 상견례견 인사도 드리고, 저의 앞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보고도 드리고, 함께 싸워주십사는 부탁도 드리는 자리로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음에 더 알차게 제가 내용 갖고 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뭐 주진 의원님께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부탁드릴 얘기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뭐 질문하고 싶은 분들 몇 분만 제가 좀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된 옴팡진 TV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 아스팔트 활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나와서 청년단체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근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 지금은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스팔트 투쟁가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대단한 투쟁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국힘은 아스팔트 투쟁가들은 뭐 약간 노비 지금 그리고 의원들은 뭐 양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수는 권유 부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너무 좀 배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공천 때도 보면은 김정식 같은 그런 의원도 이제 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답답해서 네. 예, 그 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뭐 당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자유우파의 정말 행동가들이 다 같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단 제가 그때 관저압도 그렇고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그 아스팔트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그 추운 날에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때 되게 장면도 생각이 나는 게 청년들이 나왔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전면에 왜 서가지고 혹시 경찰들이 막 찍고 있잖아요. 잡혀가도 내가 잡혀갈 테니까 그 젊은 애들은 좀 뒤로 빠져라고 하는 유튜브 장면을 봤는데 진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 청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돼 이런 거고 청년들은 오히려 이제는 저희가 싸울게요. 어르신들 좀 빠지십시오. 빠지라는 게 뒤로 좀 물러나 계시면 저희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우리가 자유우파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대부분 우파가 많거든요. 근데 청년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에서는 길이 좀 보여요. 그냥 민주당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리에서 투쟁하다가 또 당내에서 역할도 맡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보좌진도 한번 보냈다가 어디 연구원도 한번 보냈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잘 싸우고 경쟁이 되면 국회의원도 시켰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은 그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년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외부에 있다 왔기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신상필벌이 확실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길이 안정적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선거 때마다 낙하산이나 어떤 전략공천을 빌미로 한 그런 것들은 저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당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저쪽이랑 싸워야 되고 막 그 법사위도 열어서 거기서 투쟁도 해야 되고 우리 숫자도 적고 하니까 좀 정신없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깊이 새기고 꼭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김영균 제가 주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그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내가 과연 저 많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연설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봤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제가 들었는데 중복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참 논리 정연하고 그 주제가 분명했습니다. 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국회의원이 됐나 내가 찾아보니까 해운대에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 지성과 지혜, 용기, 또 결단력, 그 행동 능력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나라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 합하기만 하면 항상 이길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만 그때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 내부가 100% 단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도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또 지난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역시 조금만 그 양보해서 한덕수 그 후보 총리한테 좀 경향의 덕을 보였더라면 둘이 화학적인 결합이 되었을 건데, 한덕수 씨도 그 떨어지고 나서 선거운동을 전혀 안 도와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쳤더라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겼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우리 저력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볼 때 참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지금 뽑은 것 같아요. 내가 네 분 다 아는 사람은 아닌데, 장동혁 대표 좋습니다. 주진우 의원 아주 기가 막혀요. 곽태균과 의원 그 상당히 또 똑똑한 분이 있을 때가 유상범, 이런 사람들 괜히 윤석열과 그 최재형과 같은 그 안력 절대 가지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가면 국민의힘이 빠른 시간 내에, 반시간 내에 이 나라를 다시 또 찾아서 나라 국민의 그 안녕과 번영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단결해가지고 한덩이가 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정말로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친윤계다 친한계다라고 해서 저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내 관련된 분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장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근데 당내 이슈에서는 다소 상대편에서는 저를 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도 제가 제 메시지 다 찾아보면 아십니다. 오로지 민주당만 싸웠지 한 번도 우리 당내 이슈에 대해서 이견을 내거나 누가 잘했다고 잘못했다 판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으면 원래 있었던 말인데 감명 깊게 받았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캠프에 뛰어든 거거든요. 10가지의 생각이 10가지 중에 9가지의 생각이 달라도 자유우파 가치를 지키고 저 좌파들 나라 망치는 거 막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같으면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지금 말씀해 주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절대 분열하지 않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전 투표.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거 좀 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사전투표 관련돼서는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안 냈냐면요. 저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불리한 조건, 어떠한 고난을 겪고서라도 한 번은 선거에 이겨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모시고 선봉에서 변호사 다 집어치우고 선봉에서 싸웠고 또 김문수 후보 때도 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 영상이 증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전투표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보로 제가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본 적 많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뚫고 한 번은 이 체제 하에서 이겨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저도 최대한
불리한 조건을 없애고 우리가 감시하고 제도도 바꾸고 국민에게 알리고 다 필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지만 꼭 선거에서 이기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 질문 이상 받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자유연맹 프로그램 이렇게 강연에 응해주신 주진우 의원님, 멋진 정활동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우리가 주문하면서 큰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